제가 이제 오전에 한국경제TV 출발 증시 8시 반에 시작하는 방송 있잖아요. 개장방송. 개장방송을 이제 하고 왔고, 오후에 지금 들어서도 시장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이 좀 이번 주 약간 좀 특징적인 게 몇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이제 보는 이코노미스트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어디에 와 있는지 개인적인 좀 생각,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실 때 또는 시장을 해석하실 때 좀 도움될 수 있고, 개인들은 종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거, 지금 내 종목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 건가, 그것도 한 번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시장 특징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갑자기 저 PBR 테마가 불면서 종목들이 좀 오르는 현상이 나왔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시장이 강했는데 코스닥은 좀 시장이 약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금요일은 이번 주 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떤 흐름하고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을 좀 볼 때 이거 좀 헷갈리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살짝 헷갈릴 정도로 시장의 방향성을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튼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그래도 오르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코스피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코스피가 지금 2600선을 넘었는데, 제가 지금 올해 24년도 연간으로 봤을 때 코스피의 어떤 지수의 밴드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은, 상단은 2800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하단은 230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에 어찌됐든 간에 장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 그래도 한 2800까지 가는 데는 무리는 없다 라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이유와 어찌됐든 간에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은 23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1월, 이제 2월 이제 바뀌긴 했지만 이번 주에 1월에서 2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건지, 이건 나중에 사실 또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1월달 장이 우리나라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약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400대에 있던 지수가 2600대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이제 우량주들이죠. 네. 왜냐면 저 PBR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수익성은 사실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매우 많았던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지주사들, 보험주들, 그 다음에 은행주들,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은 늘 있어요. 건설주도 마찬가지예요. 예. 늘 돈은 잘 벌어서 자산이 풍부했었는데 성장성이 없었기 때문에 PBR도 그렇지만 PER도 굉장히 낮은 종목들이 많았죠. 근데 이 종목들이 이번 주에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코스피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주 초만 하더라도 지수 레벨 보시면은 2400선인데 지금 일단 2600이니까 단숨에 또 일주일 만에 100포인트 이상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시장이 좀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런 종목들이 올라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한데요, 소위 말하는 저 PBR 관련된 이 종목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단순히 저 PBR,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냐,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2월 들어 코스피가 좀 강세로 갈 거다, 물론 1월에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겠지만, 이거 개인분들은 그렇게 중시 안 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큰 손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배당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당 금액을 확정을 지었고,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배당 이제 기준일을 정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들어서 대형주들이 배당 때문에라도 좀 강할 수 있다, 그 관점에서는 코스피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역시나 오늘 많이 올라가는 현대, 기아나 은행주들,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 잘 보시면은 비교적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고, 또 한 가지는 3월까지 놓고 보면은 언론에서는 더블 배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말 배당, 23년도 기말 배당도 받지만 한 달 더 지나면은 3월 이제 분기가 끝납니다. 24년도 1분기 끝나니까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섹터들이 있는데 공교롭게 이쪽 섹터가 또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은행주들, 요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올라오는 섹터, 요런 쪽 잘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배당도 일단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저 PBR 밸류 프로그램 도입, 뭐 2월 달에 발표한다, 그것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첫날에는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냐면 이게 연속적으로 이번 주 좀 계속적으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봤을 때는 2월 달에는 비교적 지수는 좀 코스피만 놓고 볼 때 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금 코스피가 2월 달엔 비교적 강하게 강세장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강세장이라는 것들은 2500 그 위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반대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 PBR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고 PBR, 그 다음에 성장주, 그 다음에 배당을 코스피에 비하면 많이 안 주죠. 그러니까 코스닥을 사실 이번 주에 또는 2월 달에 살 만한 요인들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급을 봐야 되는데, 이번 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외국인은 일단 뭐 코스피를 그래도 사고 있었으니까 내비두고, 최근에도 좀 샀죠. 일주일 정도. 근데 코스닥 잘 보시면은 기관이 계속 팝니다. 그래서 뭐 들어보셨겠지만 코스닥에서 자금 팔아서 코스피로 그대로 옮기고 있다, 요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요게 제가 시장 볼 때 한 수요일, 목요일, 뭐 어제까지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자금들 그대로 코스피로 옮겨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저 PBR, 배당 이런 종목들이 겹쳤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코스피는 좀 강했고 코스닥은 약세였는데,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왜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둘이 왜 같이 가고 있냐, 이거 또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오늘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거 역시 제 생각입니다. 어제 비교적 미국장이 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또 FOMC 회의라고 하는 아주 또 중요한 어떤 고비 하나를 또 넘겼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매파적이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혹시 그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장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보셨나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11월만 하더라도 3월 달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요 확률이 좀 높았었는데, 그 FOMC 이제 31일이죠. 이번에 끝나고 나서 발표된 내용 이후에 그 3월달 인하에 대한 확률은 떨어졌습니다. 40%대 유지됐다가도 3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봐서 3월달에는 첫 번째로 금리를 내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럼 언제냐 했을 때 5월달에 금리 인하 확률 봤더니 100%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의 90%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3월 금리 인하는 넘어갔는데 5월 달에는 거의 확실해라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를 넘기고 나서 자연스럽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생겼다라고 저는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다 같이 지금 가는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시장 지수를 볼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금융투자가 다시 다음 주면 물량을 매도로 던지게 되면은 다시 지수는 빠질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코스닥 반등이 반갑기는 하지만 썩 지금 이게 매수 주체가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매수의 그 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추세를 완전히 돌리거나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코스닥 그러면 뭘 기대해야 되느냐,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월 말에 2월에 강한 게 정부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정책들이 나름 좀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 예측이 될 수도 있어요. 어제 저희가 뭐 사석에서 농담 삼아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또 루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돌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따로. 근데 개인분들 입장에서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근데 지금 4월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을 지금 펼치는데 코스피 중심의 어떤 정책을 펼친다? 그거보다는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코스닥 관련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걸 사석에 얘기했었는데 어제 일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소문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가능한 얘기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추측하는 생각으로는 3월 달에 코스닥 무슨 활성화 정책
이런 걸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번 주 흐름하고 완전히 달라지겠죠. 코스피는 내려가고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건 시간 역시 지나가 봐야 돼요. 그냥 제가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 정도 시장을 보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정책에 의한 뭐 움직임이다 보니까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석에서 이런저런 업에 계신 분들 얘기를 나눠봤는데 역시나 그분들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에 한번 코스닥 관련된 뭐 정책이라든지 이슈 이벤트가 좀 나올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또 얘기를 드리는 거고, 과거 2017년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가 2000 레벨에 있다가 근 1년 동안 2600 레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코스닥은 640에서 600 좁은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2017년도 한 10월, 11월 이때쯤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그 당시에 바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코스닥이 뭐 1000포인트 이상 막 가까이 가고 막 그랬거든요. 600에 있던 게 막 900포인트 이상 넘어갔었으니까 급격히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그런 어떤 정책이 나올지 한번 지금 시장을 보실 때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월 달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 3월까지 잘 그렇게 좀 지켜보셔라고 좀 약간의 긴 호흡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대체로 이제 개인분들이 그 코스닥을 많이 사시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요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고민하시는 게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지면 맨날 고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왜 떨어졌나, 언제 반등 나오나. 근데 일단 지금은 이게 개별 종목 이슈보단 어떤 시장의 어떤 수급 이슈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린 거니까 대체로 수급에 의한 반등도 한번 기다려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일까 한번 제가 짚어드린 거니까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